독감과 감기, 이름은 비슷한데 이 둘 다 원인과 치료 모두 전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독감 예방접종 맞아보셨죠? 독감 예방접종 후에 감기 걸려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건 독감 예방접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감기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감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너무나도 쉬운 이 4가지만 지켜주신다면 독감과 감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정확히는 청결과 위생이죠. 우리가 감염이 잘 되는 경로는 주로 구강, 입, 그리고 코, 이런 호흡기를 통해 많이 감염되게 됩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많고 우리가 먹는 음식 또는 숨쉬는 공기 등이 수시로 들락달락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만지죠.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또는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가려서 긁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손이 외부에서 맞은 병균을 우리한테 옮겨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또는 나갔다 와서 이 손만 잘 씻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겪었을 때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거 말고도 밖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들어와서 내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로 차단해주면 필터 역할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마스크는 감기와 우리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우리 외부 공기와 내 구강에 들어가는 요 사이에 완충되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완충 공간을 통해서 마스크와 내 입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외부에서 찬 공기나 건조한 공기가 들어올 때 바로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 사이에서 좀 데워지거나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면서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이 마스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외출하실 때 우리 KF94 마스크가 꼭 아니더라도 간단한 마스크만 써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독감과 감기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의 기관지, 여기 목구멍, 그다음에 입, 코 속, 그다음에 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점막이라고 하는데 점막은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기가 잘 걸리는 환절기, 우리가 흔히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봄, 가을을 보면 유독 건조한 기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춥거나 할 때 공기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특히 실내 생활을 많이 할 때 난방기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건조해져 있습니다. 이런 건조한 공기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몸은 항상 촉촉하게, 우리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물은 수분 공급을 한다고 펄컥펄컥 한 번 마시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미지근한 물을 통해서 꾸준히 조금씩 자주자주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관지가 촉촉하게 유지되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목도리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감기 걸릴 때 외부의 찬 공기가 우리 목 뒷덜미를 타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뒷덜미만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곳도 있지만 우리 이 목만 잘 감싸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온을 유지하거나 외부에서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하면서 변하는 온도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목을 잘 감싸서 찬바람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 잘 막아주세요. 예전에 저희 환자가 저한테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닌가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감이란 말은 독한 감기라는 말을 줄여서 나온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독감과 감기는 전혀 다릅니다. 증상이 모두 오한, 발열, 그 다음에 몸살 같은 증상으로 유사하다 보니까 감기와 독감이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감기가 한의학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감기에서 기는 사기라고 해서 외부의 나쁜 기운을 뜻합니다. 감기할 때 감은 감촉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감기는 외부의 나쁜 기운이 내 몸에 감촉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독감은 한의학적으로 온열병에 포함이 됩니다. 온열병은 요즘으로 따지면 감염병에 포함이 됩니다. 그 증상이 고열, 발열 등 열증이 많다 보니까 온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온열병 또는 온역병,
역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역병이 창궐한다. 그래서 전염성을 가졌다고 해서 온역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 독감 바이러스랑 감기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셨다고 하더라도 감기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예측을 해서 놓게 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독감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흔히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감염돼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감기는 외부 변화에 내 몸이 적응하는 게 떨어지면서 면역이 낮아지다 보니 우리 주변에 있던 다양한 바이러스 등이 내 몸에 침투하면서 그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이 오한, 발열, 몸살처럼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열을 중심으로 하는 주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감기 같은 경우엔 발열이 있지만 기침, 콧물, 가래가 좀 더 주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감과 감기 아직도 비슷해 보이시나요? 독감 같은 경우에 고열을 동반한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기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침, 콧물, 가래의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셨나요? 그때는 꼭 독감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독감과 감기는 기본적으로 증상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콧물엔 코감기약, 목 아플 땐 목감기약, 기침할 때 기침약 이런 식으로 증상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감기 같은 경우엔 휴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주 치료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만약에 독감이 의심된다면 48시간 이내에 이러한 치료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독감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한약재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면역을 높일 수 있는 한약재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기입니다. 황기는 인삼과 함께 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특히 황기 같은 경우에는 폐와 우리 피부에 기운을 많이 돋궈주고요.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빠졌을 때 황기를 권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 우리가 면역 관련해서 면역 증진을 하는 한약재 연구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첫 번째 하나가 황기입니다. 두 번째,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이라는 이름이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변 화단에 보면 이 맹문동 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맹문동은 한의학적으로 폐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 또는 폐에 건조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맹문동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혹시 내가 평소에 기관지가 자꾸 건조하고 따끔따끔하고 목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면 이 맹문동을 차로 달이셔서 물 대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지황입니다. 지황은 생지황과 숙지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지황은 말 그대로 그냥 날것의 지황입니다. 이 생지황의 같은 경우에는 폐에 열을 꺼주고 폐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재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관지염 또는 폐렴 등 치료할 때 생지황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에 있는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거나 또는 코피 나거나 했을 때 이 생지황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지황을 찌면 숙지황이 되는데 숙지황이 되면 우리 하복부 쪽에 진액을 보충해줘서 전신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꿀입니다. 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약재 이름으로 복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꿀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가 항염작용이라고 해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기관지염이 잘 생기신다고 하면 꿀차 등을 통해서 기관지에 있는 염증을 예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지황, 그다음에 꿀, 인삼, 복령 등 이 4가지 약재를 넣고 720시간 동안 달이고 냉각하는 걸 반복해서 만든 처방 이름이 경옥고입니다. 경옥고는 인체에 진액을 보충해주고 오래오래 사는 보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경옥고에 있는 처방 구성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특히 폐와 기관지에 진액을 보충하고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처방입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감기 증상으로 내원해 주시거나 또는 독감 후에
장기침 또는 마른 기침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독감을 2번씩 앓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고 또 그에 대한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독감, 감기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치료 전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걸리지 않는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독감과 감기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물 자주 마시기, 마지막으로 목도리하고 발출하기. 이렇게 4가지 손쉬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요 4가지만 지켜주셔도 우리가 독감과 감기를 훨씬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폐와 호흡기의 면역이 증진되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차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뵐 수 있도록 우리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더 알차고 훌륭한 컨텐츠를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